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세요. 에듀소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회장 김켈리입니다.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죠. 남아교육 전문가 최민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많이들 뵙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네. 소장님을. 정말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에듀소스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 키우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소스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만 열의에 불타고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저 아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이 놓쳐서는 안 될 영상인데 네.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저도 네. 딸만 키우는 부모로서 예. 그럼 저는 어떻게 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안에 계셔야 돼요. 안에 있어도 되죠?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다가 좀 나는 딸만 키워가지고 좀 접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이제 집에 그 큰아드님, 아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 되게 우스갯소리로 어머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폭이 있다 보니까 종종 아빠도 가끔 아들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 코너를 좀 보시면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잘못 또 애정이 식은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도 있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야, 좋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들도 해당되고 네. 아빠도 해당되고 그리고 심지어 딸도 살짝만 좀 바꿔 생각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이 네. 무조건 남자애들이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남성의 뇌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6에서 17% 정도 비율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좀 안 먹힌다 그러면 어쩌면 생각하시고 어쩌면 생각해 보시고 이 방식이 먹힐 수도 있겠다고 제가 제안 드리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그동안 수많은 아들 또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셨을 텐데 엄마들이 그 아들의 어떤 점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던가요? 정말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끔씩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네. 올해는 제가 2022년도 초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1,450분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입니까? 물어봤을 때 1번이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압도적인 1위가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아빠들도 그러죠. 맞아요. 사실은 그건 딸들도 결국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네. 네. 한 5번은 최소 말해야 이제. 네. 특히 아들이 조금 더 심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딸을 키우다가 이제 우리 딸은 말을 진짜 안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둘째를 아들을 낳았을 때 비교군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어서 우리 딸이 정말 훌륭했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말을 안 듣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다르게.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하면 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어머님들도 아들 둘 이렇게 있으신 어머님들은 내가 목소리가 원래 안 이랬어요, 선생님. 원래 제가 목소리가 참 예뻤는데 아들 둘 키우면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하시는데 네. 아들들은 왜 한두 번 말해서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상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실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 영역 데시벨이 안 들립니다.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에듀소스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교육 방송이나 교육 다큐에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방영했던 그 EBS 아이의 사생활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유명했죠. 근데 거기서도 실험해봤어요. 남자애들 10몇 명과 여자애들 10몇 명을 딱 동시에 같은 비교군에 두고서는 양쪽 귀에다가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구, 한쪽에서는 책상. 이거를 동시에 들려주면 축구책상 뭐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여자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맞췄어요. 오.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었고 너무 재밌게도 남자애들은 물어보면 대부분이 축구. 모르는데요. 어. 안 들리는데요. 오. 이걸 들리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남성들이 시각 피질이 조금 더 발달하고 청각 피질, 듣는 영역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보이스에 민감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장을 보면은 남자애들이 실제로 언어 영역에 대한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보면 조금 화가 덜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차라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나을 때 아들한테는. 그럴 수 있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을 대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목소리 커진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좀 움직이지 않고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한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민준아, 최민준 하면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시선이 좀 다른 데로 가 있지는 않은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이 만약에 다른 거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 자, 그러면 더더욱 안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이럴 때는 제가 어머니께 설명드리는 방식은 얘네들을 그냥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초인종이 고장난 집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불러도 실제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약간의 스킨십을 하고 그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게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리 지를 일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좀 우아하게 아들을 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발을 쓰셔야 돼요. 내가 발을 안 쓰면 목소리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게 지르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 뭔가 집중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가서 이렇게 쓰다듬 거기다 대고 딴 데 쳐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엄마가 가서 이렇게 네. 뭐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게 그럼 높일 실제로-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멀리서 민준아, 민준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제가 좀 가까이 가도 되나요? 그럼요. 예. 마음대로 이렇게 저기 멀리 가도 되고 마음대로 그렇죠. 마음껏 쓰세요. 그렇죠. 네. 가까이 가서 네. 이렇게 살짝 무릎 낮추고 이렇게. 네. 민준아 예. 멈춰야 돼.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네.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는 확률이 괜찮네. 상당히 많이 올라요. 확실히 달라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집중하게 돼요.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 맞아요. 좋은 팁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가까이 가서 배고 무릎 낮추고 아. 살짝 스킨십하면서 눈 보고 얘기하는 훈련을 부모 훈련할 때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네. 남자들은 예?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귓속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네. 오케이 네, 뭐 네, 뭐 이렇게 네. 했다 그죠? 축구할 때도 네. 우리 축구할래. 뭐 이런 얘기보다 공 빵빵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케이 그럼 거기서 막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데 소리로 얘기하는 거에는 좀 익숙치 않거나 혹은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TV 소리 같은 것도 잘 보면 이 아버님들이 조금 더 소리가 안 들리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게 사람이 안 들릴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가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화가 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거 진짜 안 들리는구나.
제가 그럴 수 있구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이 내용의 조금 더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 지금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저 학교에 네. 있을 때 정말 애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한 1, 2m 거리에서 정말 큰 소리로 누구야 책 펴자 하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지금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느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들은 어딘가 이렇게 정말 몰두하면 네.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들리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들리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려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 능력이 좀 부재라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것도 뇌과학자들의 의견을 좀 파보면 뭐라고 있어요? 좌뇌와 우뇌를 잇는 가운데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뇌량 다발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뇌량은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복 8차선 도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듣고 언어 정보 처리를 할 때도 뇌가 전체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남자애들 뇌량은 흔히 이제 갓길 같다. 예. 좁군. 네. 이게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주차가 되면 그 다음 게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머니께 좀 드리고 나면 조금 이해가 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간단하네요. 그냥 가서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하고 약간 소름 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죠. 대고 그냥 네. 계속 소리 지르다 보면 엄마 목만 맞아요. 가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 어머니 목이 점점 커지시다가 결국 노래교실 회장님이 되셨어요. 네? 좋게 뭐, 풀리셨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 송촌동 네? 선비마을 노래교실 회장을 6년간 역임하셨어요. 아, 오늘도 다들 빵빵 터지고 있으실 것 아니 뭐 같은데. 아니 빵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공감해서 그 동안에 그 잘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우리 소장님의 네. 설명으로 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불필요하게 화낸다고 느낄 그렇죠. 수 있어요. 서로 오해하는 네. 어. 아니 왜 그냥 말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이 생각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머님들은 야, 네가 한두 번 말해도 듣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아이들은 그래서 아들들 훈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고 몇 번 말해서 안 듣고. 네, 또- 눈도 안 보여요. 네. 실제로 색약은 대부분 남자인 거 아세요?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실제 통계학적 색약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컬러 감각이 그냥 남성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그냥 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통계를 보면 남성이 눈이 이제 무채색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가끔씩 미술 시켜보면은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이랑 심리랑 막 연결을 지어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애들 미술해봐 그러면 다 섞어서 막 똥색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검은색을 좋아하면 우울감과 순종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정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냥 검은색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한다는 것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아시면 괜한 걱정 안 네, 하실 필요 없다. 괜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뭔가 여자애들은 선생님 목소리만 조금 바뀌어도 네. 선생님 화났나 보다. 아니죠. 알고 네. 뭐 엄마가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딱 알고 하는데 네. 남자애들은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조금 달라서 그런지. 맞아요. 네.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여자애들 그림과 남자애들 그림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자애들 그림은 대부분 사람이 등장해요. 네, 여성이 등장하고 머리도 질끈 예쁘게 묶고 있고 웃고 있고 드레스 입고 있고 의복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아이들 그림은 대부분 사람보다는 사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굳이 이제 사람을 좀 그려봐라고 얘기하면 졸라맨에 많아요. 맞아요. 뭐 칼 들고 있고. 네, 막 졸라맨이 막 싸우고 있고 칼 들고 있고 계속 막 무찌르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평소에 많이 본 걸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평소에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을 잘하고 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표정을 통해서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얼굴과 표정을 보는 횟수보다는 자기 장난감을 보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그들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부르는 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이제 풀렸고요. 네. 부르면 대답 잘 안 하는 거. 이제는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를 좀 가르쳐야 될 때, 네. 이제 훈육할 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훈육하는 게 아들맘 분들이 네. 잘 해내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제 훈육을 할 때 제가 실제로 한번 SBS 다큐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큐가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이제 주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아이를 가르치는 훈육이 학대가 되었을까? 라는 주제 되게 무겁죠. 근데 이제 그 다큐에 출연하셨던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봤는데 너무 그냥 괜찮은 분들이신 거예요. 그날 SBS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대하는 걸 제가 또 유심히 봤죠. 근데 힌트를 좀 찾으려고. 근데 너무 잘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나오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전달력이 없어요. 전달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이 가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훈육을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무기력증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훈육을 하다가 막 화가 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내가 이 아이한테 화를 참지 못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좀 뭐가 나타나냐면 우울감, 무기력증, 말은 하고 있는데 안 통할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좀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장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걸 토대로 어머님들께 이제 이거를 같이 해보자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훈육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내 훈육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의 딱 그것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경향이 모두에게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켰어요. 그럼 민준아, 핸드폰 키는 건 엄마랑 오늘은 몇 시까지 약속했으니까 넣어놔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이제 허구한 애들. 너는 허구한 날 핸드폰 켜? 너 사람이야? 너 왜 이래?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핸드폰 킨 거는 그래 약속 어겨서 미안한데 근데 내가 이겼다고 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부딪히고 대립하는 양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양상을 좀 줄여나가는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네, 엄마랑 엄마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아이가 좀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님이 계속 다그쳐요.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네 마음이 뭐냐고. 엄마가 너무 답답하다고 라는 형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계속 방어기제가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도망가고 거리가 멀어지고 좀 이런 양상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코칭을 해드렸던 가장 좀 주요했던 방향은 일단 인식을 좀 바꾸자. 이제 이럴 때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나는 쟤를 항상 좀 통제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경향이 있었어요. 내가 쟤를 통제하는 게 육아를 잘하는 거야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께 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어머니 그 아이가 어렸을 땐 그게 맞습니다. 6세, 7세 그때는 맞아요. 가르칠 수 있는 걸 바르게 조절해주고 통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에 맞게끔 조금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훈육이나 이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이제 다 커서 내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아들과 너는 아직 어려서 엄마의 통제를 받아야 돼 라고 믿고 있는 엄마의 격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어머니 저거 약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커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 나 이제 내가 좀 더 결정해 볼게.
요 정도는 내가 좀 해볼게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말을 안 하는 아들을 그냥 놔두면 되네요. 그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들과 대화하는 좀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음. 자, 일단은 어머님들이 제가 아까 눈을 보고 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방식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시키고 지시할 때는 유효합니다. 근데 아예 속마음을 이끌어내고 예의하게 좀 듣는 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성인 남성으로 좀 비유해서 보면 이제 제 경험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자리를 잠깐 비우죠. 어머님들은 되게 금방 친해지세요. 그냥 뭐 다른 매개체가 없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냥 몇 개월이에요? 이러면 대화가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도 막 이러면서 이게 돼요. 그리고 뭐 가방만 봐도 대화가 돼요. 근데 아버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들이 대화가 없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들 대화가 많은 곳은 멍석을 깔아놓은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이제 대기실 뒤편에 담배 피는 공간, 혹은 아니면 이제 술자리에서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아이들과 대화했던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눈을 보고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애들에게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뭔가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남자들은 뭔가 해야 돼요. 당구를 치든 술을 먹든 어떤 행동이 있어야지 그냥 커피숍에서 너랑 2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 별로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되게 잘 맞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어머님, 얘가 입을 닫았다고 하지만 친구들에게도 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는 공략법은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걸 인지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 남자 입을 닫았다. 그러면 걔가 좋아하는 게임도 파악하고 그 게임도 같이 해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깨져요. 계속 그 아이랑 같이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랑 같은 그룹인데? 라고 느낌이 오면 막 털어놔요. 저한테 막. 근데 사실 저는 뭐 여자친구를 몇 명 사귀어봤고요. 지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노하우를 어머니께 좀 전달드리자면 이걸 좀 쉽게 설명드려서 마주보고 대화법 조금 하지 마시고 나란히 대화법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머님들은 누구를 눈을 보고 이렇게 하고 언니 하면서 하는 게 좀 편하다라면 아들들은 눈 보기보다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차라리 할 게 없으면 산책을 하세요. 아니면 정할 게 없다 그러면 마주 보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앞을 보고 레고를 한다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쌓고 얘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네. 입을 닫은 아들과의 대화법. 정말 주변의 부모님들 많이 네.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입을 닫고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건 어때요? 그거 그거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이거 제가 어디서 이거 본 아시잖아요.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네.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이거 봐요. 이런 뭐가 오잖아요. 우리 엄마 뭐 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너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것보다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나는 관심이 있어 라는 그 느낌이 아들들에게 조금 더 잘 먹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힘들어하시는 엄마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전 학교에 있을 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사실 조금 마음이 편한 건 있었어요. 혼내면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네. 이렇게 다 같이 전체를 이렇게 훈육할 때도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심각함을 느끼고 네. 이렇게 선생님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데 남자애들은 막 그냥 장난치고 있고 또 훈육해도 그걸 또 장난으로 막 받아치는 애들도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맞아요. 네, 아들들이 그럴 때 어머니들 되게 열받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더 화가 나서 안 내도 될 화를 더 내게 되고 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연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2154분에게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가 제일 힘드냐? 너 남자애 때문에 진짜 힘들긴 힘듭니까?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90%가 남학생 때문에 학급 운영이 안 된 경험이 있다라고 90%가 표기해 주셨고요. 거기 막 베스트 10위가 나왔는데 거기서 1, 2위를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장난. 그렇죠. 네, 너무 웃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뭐라고 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를 단호하게 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민준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걔가 웃는 이유를 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 뭐라고 해석하냐면 감정 처리의 미숙함이라고 좀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화가 좀 들려요.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내가 휘말리지 말아야 돼. 저게 지금 나랑 승부를 보내? 그럼 최민준 너 웃어?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훈육법이고 이걸 쌓아갈 때마다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아이들의 장난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하게 되고 대립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 절대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저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저 행동이 내가 훈육하는데 막 실실 웃어요.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히 웃으면 저거 갖고 내 말 안 듣네. 일부러 저러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금 민망하구나. 조금 이런 감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이때 단호하게 할까? 아니면 수용할까? 오늘은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세게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훈육을 할 때는 저는 약간 파도 타기 하듯이 하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서핑 하듯이 밀물이 올 때는 받아주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건 정확하게 이거 두 가지 되게 잘해야 돼.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걸 뭘 가르쳐요. 민준아,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얘기했는데 애가 장난을 쳐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막 저는요 저게 욕구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쳐요. 그때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민망하고 감정 처리가 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저는 웃어줘요. 그래. 이게 너무 웃기구나 민준아. 선생님 너무 웃겨. 그런데 선생님 봐. 요거 그래도 안 돼.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그치 어이구 민준이 너무 속상해 아이고 알아 선생님도 봐야지 모르지 않아 근데 안 돼. 이 두 가지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게 중요해. 이래야지 불필요한 감정을 주지 않으면서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훈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훈육을 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돼 얘기할 때 민준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이거 선생님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지?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대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불필요한 감정을 빼고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수용과 단호함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 떠들고 장난친다 그러면 그때는 너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자기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느껴요. 특히 이제 교실에서 하는 행동은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냐면 남자애들 소셜에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애들 소셜에서는 선생님 말에 반항하는 게 멋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남자애들 소셜은 정말 특이해요. 선생님을 더 웃기고 흐름을 끊고 반항하면 할수록 뭔가 모험적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척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구자.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다 생각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아이들도 이제 교실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 퇴치하는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도 휘말리지 않아야 돼. 휘말리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럴수록 저 아이는 소셜에서 영웅이 되고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때는 파도 타기 하듯이 수용해주고 아이가 중간에 웃기면 같이 웃고 난 너무 재밌는데 조금 있다가 1시간 줄게 민준아 조금 기다려 요거 마무리하고 우리 민준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게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네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 충분히
진정성 있게 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재미있는 것도 맞고 이것도 해주게 수용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느낌. 요거 두 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해줘야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조금씩 교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요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약속 지켜주기. 민준아, 애들아 우리 민준이한테 시간 좀 주기로 했지. 자, 수업 시간 3분 남았으니까 민준아 한번 얘기해봐. 어떤 얘기하고 싶었어? 하고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표현 방법, 내가 상대에게 바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보냐면 내가 막 누군가한테 영향력은 표기하고 싶은데 난 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람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자꾸 옷깃을 잡고 매달리고 치대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도 그러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고도 너가 충분히 누군가한테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이 본질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안하면 제가 내 말에 듣고서는 따라주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한 욕구는 인정하되 방식을 자꾸 수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저 행동을 하지? 욕구는 인정. 하지만 저 행동을 이렇게 가면 잘못된 습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행동을 조금씩 길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대립하지 않고 저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실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은 수용과 단호함을 적절히 섞어서 파도 타듯이 맞아요. 서핑하듯이.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연기하듯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약간 내 감정 죽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정을 죽이라는 표현도 되게 맞는 표현이지만 끌어오르는 이거.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감정을 죽일 필요를 없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감정 조절의 가장 핵심은 상대방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동이 예를 들어서 저거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네? 그러면 자꾸 휘말려요. 그리고 더 화를 내게 되고 저거 무섭게 안 했더니 저러는 거야? 어른은 우습게 봐? 라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고 저 행동이 저 아이가 진짜 자기 조절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저 행동의 의미는 좀 불안할 때 오히려 말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해석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 정말 덜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 감정을 죽이는 건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건데 그건 정말 그렇죠. 힘들잖아요. 한계가 있죠. 진심으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면 맞아요. 됩니다. 왜 저러는지 저 행동의 메커니즘이 뭔지 이해하면 사실 아이들이 무섭지 않아요.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만 이해하고 나면 사랑스러워. 알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속이는 건 오래 못 가. 맞아요. 그건 뭐 연기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거. 맞아요. 이건 연기자만 가는 거. 맞아요. 좋은 말씀.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